임금이 사신으로 보낸 사람의 관등성명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고, 임금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켰다는 것도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도저히 부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헌이에요. 그런데 금감록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고 1인칭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문헌에서는 전부 이걸 태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태조는 나이가 만육공보다 26살이나 많아요. 사람이 나이가 26살이나 차이가 난다면은 그 사람이 비록 평민이라 할지라도 자식보다 나이가 26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자네도 백발이 성성하겠구만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죠.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국왕이 만육공한테다가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이게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최양이 말하기를 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며 자랐으며 함께 과장에 나가서 급제하여 같은 조정에서 일했으니 지난날 정리로만 보자면 형제처럼 대한다 하여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지금은 처지가 그때와는 달라서 왕께서 비록 나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차마 왕을 저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거늘 수행원들이 찾아온다 해서 국군이 불행하여 이미 왕권이 대왕에게 넘어갔는데 어찌 아무 때나 함부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태조는 과거에 응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태종은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과정에서 시험을 봤다면 그 사람은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라야 맞죠. 태종은 1367년 공민왕 16년에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육공은 1351년 충종왕 3년에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당연히 한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태종은 그 어릴 때 이제 개성으로 올라와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고, 야은 길제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원천석을 스승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나이가 16살 차이가 나지만 해도 젊은 시절에 만육공하고 전혀 인연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도 나이가 16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잠자면서 자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마도 그 조선이 개국하기 전, 고려시대에 그때는 이방원이가 왕자 신분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죠. 그때는 만육공한테 깜짝하게 존칭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육공이 이방원 보고는 자네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방원은 만육공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칭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두 사람이 가깝다 해도 동네 아저씨나 뭐 그런 정도 관계였겠죠. 만육공은 1376년 우왕 2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1383년 우왕 9년 문과에 급제한 태종보다 7년이나 먼저 급제한 선배예요. 근데 그런 선배가 같은 과정에서 같이 과거를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그 정몽주하고 박중수 관계에서 봤던 것처럼 태종이 국왕이니까 후손들이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24년에 최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또한 비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리하여 3일간 조회를 파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으며 장례를 치르는 날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이 문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을 1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화자, 이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태종이 아니고 세종입니다. 왜냐하면 태종은 이미 16년 전에
태종은 이미 2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만육 최선생 일고에는 금강록은 태조대왕이 만들었고 세종이 이어서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태조가 나라 말하고 어디까지가 세종이 나라고 말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부덕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올랐는데 저번에 정몽주가 저리를 지키다가 죽은 일은 실로 슬픈 일이라. 이미 조영규에게 죄를 주기는 했지만 죽은 사람은 죽었으므로 애도할 뿐이로다. 조영규는 1395년 태조 4년에 죽었고 태종은 1400년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여기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임금 태조가 아닐 수가 없죠. 앞서 1395년에 만육공을 온양온천으로 부른 임금 그 사람도 태조가 아니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문과에 급제를 했다거나 어릴 때 만육공하고 같은 마을에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에요. 그리고 만육공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걸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태조나 태종이 아니고 세종입니다. 이렇게 그 금감록에는 태조, 태종, 세종, 세임금이 똑같이 나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고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나이를 뛰어넘어 친분을 엄청 과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서술한 문서에서 화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경우는 아마 금감록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고를 듣고 비통해서 3일간 조회를 파하고 고기를 안 먹고 거친 음식만 먹으면서 장례를 치르는 날 관리를 파견해서 제사를 모시게 했다는데 그게 세종 6년입니다. 세종 6년에 조회를 폐한 사례는 세종실록에서 모두 11차례가 발견이 됩니다. 세종 6년에 조회를 폐한 사례를 세종실록에서 살펴보면 모두 11차례이다. 대부분 왕족이거나 고위직 관원이 죽었을 때 조회를 폐하였다. 1월 25일에는 동복 누이 동생 정선공주가 나이 21세로 죽으니 임금이 슬퍼하여 찬수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2월 8일에는 평양부원군 김승주가 나이 71세로 죽으니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조문과 부의를 보냈으며 장사를 관에서 도와주었는데 김승주는 태종 때 공을 세운 익대조명공신이다. 2월 25일에는 나이 10세 살먹은 어린 왕녀가 죽으니 3일 동안 조회와 처자를 정지하고 육선도 철수하였다. 5월 8일에는 태종대왕의 대상이었으므로 조회를 정지하였다. 5월 21일에는 도총재 홍부가 죽으니 3일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부의로 종이 70권을 하사하였는데 홍부는 세종을 시종했던 시종신이다. 6월 10일에는 세종의 외할머니 사만국 대부인 송씨가 죽으니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쌀과 콩 각 100석, 종이 200권을 부의하였다. 6월 28일에는 판우군 도총재 부사로 지사한 조용히 죽으니 조회를 3일 동안 철폐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왔다. 7월 18일 명나라 영락제가 승하하니 9월 4일에 성복하고 7일에 복을 벗었는데 4일에서 7일까지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형육을 정지하고 음악을 금지하고 도사를 금하고 혼인하고 시집가는 것도 금지하고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게 하였다. 10월 6일에는 태종의 후궁 의빈소생 정혜영주가 죽으니 임금이 육선을 틀지 않고 조회와 처자를 사흘 동안 정지시키고 부의로 쌀과 콩 100석과 종이 100권을 내리고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10월 19일에는 좌의정으로 지사한 강서가 78세로 죽으니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10월 27일에는 판우군 부사 이화영이 죽으니 조회를 사흘 동안 정지하고
관에서 장사를 담당하였는데 이화영은 개국공신 이질환의 아들이다. 세종실록에 조회를 폐한 11차례 거기에 수록된 사람은 모두 세종실록에 졸기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만육공은 조회를 중지했다는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졸기도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종이 조회를 파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도대체 사관은 어디서 뭐라고 있었길래 그걸 안 적었을까요? 3일간이나 조회를 중지하는데도 졸기마저 적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자손이 만약 과거에 급제하면 지체 없이 채용할 것이며 그 자손이 혹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악형을 가지 말 것이며 군역의 폐를 당할 때는 그를 살피지 못한 관리에게 벌을 주고 징계할 것이다. 이야말로 국왕이 만육 자손에게 대단한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른바 만육 자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기에 충분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록을 보고 금감록을 왜 만들었는가 이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기록은 금감록이 만유후손 가문에서 자기들이 프라이드를 세우기 위해서 창작한 문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유공 후손이 창작했다는 증거로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그 어디에도 금감록을 적힌 이유로 만유공 후손을 벼슬에 채용했다는 기록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세종이 그런 약속을 했다 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지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역사책에 적혀야 되죠.